자, 당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추진비. 네,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맞죠? 네. 표정들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맞죠? 네. 자,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추진비는 대표회의 운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업무 추진비는 재수당으로 처리하시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 업무 추진비는 대표회의 운영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역시 인출 지급했어요. 다음 두 번째, 당월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최돼서 음료 등 다가비가 10,000원이 들었고 1인당 30,000원 총 9인에 대해서 거마비 참석 수당이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30,000원에 9인이면 270,000원이죠. 270,000원. 우리 시험에는 항상 요거 지금 총 9인이죠. 누구 왜 9인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누구 왜 9인이면 총 10명이죠. 계산 잘 하세요. 지금은 총 9인이니까 270,000원 해서 다가비 10,000원하고 해서 대표회의 운영비 차변에 280,000원 비용 처리했고요. 대변에 현금 줬습니다. 3번에 역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당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음료 구입비 25,000원 대표회의 운영비 처리하시면 되고 대변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4번 역시 거마비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거마비 150,000원. 예금 인출했으니까 한국은행이나 선진은행에서 줬을 거예요. 대표회의 운영비 처리하시면 되겠고, 선거관리 운영비 이제 관리비용 마지막입니다. 사용료의 마지막. 관리계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거용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고,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개최할 때 역시 거마비, 참석비 있죠.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개최할 때 음료나 다가비용, 선거관리 운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의 운영비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당월에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참석비가 1인당 50,000원, 5인에서 250,000원이네요. 집행에 뜹니다. 더 차변은 선거관리 운영비 비용 처리했고, 대변은 이제 예금 계좌에서 나왔으면 한국은행, 선진은행 쓸 겁니다. 역시 이번에 보궐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돼서 음료 등 다가비 10,000원하고 1인당 총 50,000원, 9인이면 5, 9, 45, 45,000원이죠. 그래서 토탈 460,000원이네요. 선거관리 운영비 460,000원 현금으로 줬습니다. 역시 이거 나올 때도 누구 왜 9인이라고 나와요. 지금 총 9인으로 나왔죠. 그럼 누구 왜 9인 하면 10인으로 계산하실 수 있도록 시험에서는 좀 주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 동별 대표자 선거를 위한 투표함과 기타 용품 300,000원 한국은행에서 인출 구입하고 다음 달부터 3개월 나누어 상각한대요. 역시 나누어 상각한다는 얘기는 선급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달 3개월 동안 100,000원씩 비용 처리하고 관리비 부과될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어요. 자, 이제 관리 외 비용 쪽으로 갈게요. 관리 비용이 이제 다 끝났고, 관리 외 비용. 역시 우리가 지금 자산, 부채, 자본하고 관리 비용을 거쳐오면서 거의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관리 외 비용하고 이제 수익 쪽 남아있죠. 대부분은 설명이 이루어졌거나 다른 부분인데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관리 외 비용, 관리사무소 고유 업무, 공동주택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거죠. 그것들은 다 입주자 등에게 다 관리비가 부과돼서 걷어들일 거예요. 네, 이거 관리 외 비용은 관리비가 부과 때 제외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 처리에 관련해서 관리비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를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보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관리비 부과 대상일지 아닐지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주요 개정 과목 차감 관리비가 있었고 예치이자 전입액, 수중자산 감가상각비, 다음 잡손실과 잡지출 이렇게 관리 외 비용입니다. 역시 어느 하나 다루지 않은 내용은 없어요. 앞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항상 이 차변 입장과 대변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이상씩은 같은 거래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쭉 연습을 하시면. 네. 자, 차감관리비 보겠습니다. 본 개정은 당월에 발생한 기여 수익을 감안해서 관리비를 차감해 갖고 부과할 때 제외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개정이에요. 그래서 당월에 주로 이제 공동기여 수익이 기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비는 입주자가 내기도 하고 사용자가, 그죠? 세입자들이 내기도 하니까 이 공동기여 수익 당월에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달에 우리 관리비 수익이 많으니까 관리비를 좀 차감해주자. 이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 기여한 수익을 공동 배분하는 효과가 있죠. 관리비를 차감해서. 그래서 그 기여 수익, 당월에 발생한 것을 보고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을 통해서 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차감관리비 또는 차감관리비 적립금을 쓸 때 총액주의 원칙으로 쓰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해당 발생 비용 총액을 차변에 기록하죠. 여기는 차변이 이제 일단 차변에 기록해 뒀다가 총액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비든 뭐 승강기 유지비든 관리 비용이 발생한 총액을 다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그 중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에 따라서 요 비용에서 우리가 차감해주자. 요 비용에서 차감해주자 정해서 대변에 이제 그걸 소멸시키는 거죠. 대변에 표기하는 방식. 그래서 비용 발생을 차변에 이렇게 먼저 적으시고요. 이렇게 총액을 비용 발생 총액을 적으시고 그 다음 대변에 차감하기로 의결한 것을 비용을 이제 소멸시켜서 관리 비용을 차감해 갖고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역시 관리외 비용으로 차감 관리비를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 관리외 비용은 관리외 수익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월에 발생한 수익에서 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설명을 드렸지만 읽어볼게요. 또한 이러한 차감 관리비 개정에 의해 관리비를 차감하는 방법 외에 우리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죠. 그저 관리의 수익을 처분에 의해서 차감관리비 적립금을 통해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보다 차감관리비하고 차감관리비 적립금하고 보다 더 어느 게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차감관리비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감관리비 적립금으로 처리하면 해당 적립금의 경우 통상 연 결산을 통해서 관리외 수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갔다가 그 처분을 통해서 차감관리비 적립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기에 관리외 수익에 기여한 당사자가 아닌 누구? 미래 그 다음 년도 살게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격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관리비로 바로 빼는 게 더 합리적이고 사용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원칙에 가장 부합한 겁니다. 그래서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여기 대변에 비용이 나타날 수 있죠. 비용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액을 다 기재를 해요. 그럼 이만큼 발생했구나. 그 다음 결의에 의해서 여기서 얼마를 빼주는구나. 이렇게 정확히 다 회계에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볼게요. 당월에 자동 현관문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수선 유지비입니다. 88만원이 월말 계상했어요. 항상 월말 계상은
비용이 발생했지만 다음 달 지급이니까 차변에 수선유지비 총액 88만 원을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두는 겁니다. 항상 이 월말 계상이라는 의미는 다음 달 지급이다. 이 말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미지급 비용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나는데 이때 이번 달에 관리외 수익이 많이 발생했나 봐요. 그러니까 차감 관리비를 20만 원을 반영해서 이 수선 유지비를 20만 원을 차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액을 다 적고요.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일단 발생한 총액은 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 관리비를 차감해줄 수선 유지비 결의해서 20만 원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 관리비, 관리외 비용. 결국 이 모습을 보면 관리 비용인 수선 유지비를 없애고요. 관리외 비용으로 바꾸는 거죠. 부과되지 않도록 20만 원은. 그래서 관리 비용을 소멸시키고 관리외 비용으로 바꿔치기 해서 그럼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을 거예요. 수선 유지비 88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니까 68만 원만 관리비가 부과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에 가시면 요거 순액주의로 표기한 게 있는데 이건 회계에서 순액주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액주의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각주를 달아서 보충 설명을 다 하셔야 돼요. 원래는 얼마가 발생됐고 결의해서 얼마를 차감했는지. 아셨죠? 네. 다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이렇게 합치면 88만 원이 발생이 돼서 20만 원을 빼줬구나. 이 상태로만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 상태로 돼 있지 않다 그랬어요. 실제는 여기에 비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감관리비가 뭐가 차감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수선유지비 총액이 이 총액에 대한 정보도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순액주의, 여기 순액 표기한 거죠? 네, 순액 표기한 거는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실 필요는 없고 총액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따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나올 거예요. 뭐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는 총액을 보고함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2번 보시면 이 단지는 아까 미지급 비용으로 뒀던 88만 원이죠. 수선유지비를 한국은행에서 인출 지급하면 대변에 있던 부채 차변으로 감소시키시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줬어요. 3번 볼게요. 단지 내 환경비와 작업비 및 작업비로 자재비와 인건비 들어가 있죠. 이 환경미화와 관련된 게 보통 환경미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우리 시험에서 이제 조경 있죠. 조경. 조경. 그저 작업한 걸로 시험에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과 관련해서 환경미화.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에 이렇게 나무 수목들 정리하거나 그저 주변 조경 작업들 하거나 환경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수선 유지비예요. 유지하는데 그냥.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여기 써있죠. 청소비가 아니다. 그죠? 미화라 그래서 미화 하면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환경미화는 청소, 미화는 진짜 청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미화 작업은 청소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비는 뭐예요? 용역할 때는 용역비용이니까 신경 쓸 게 없는데 직영할 때는 청소와 직접 소요된 비용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환경미화라고 하면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써드린 것처럼 조경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각종 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갔다면 공동주택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 유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경 작업이 실기에서 기출문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400만 원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대요. 그럼 일단 총액을 다 적어요. 수선 유지비 차변에 비용 발생 400만 원 적었고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줬네요. 근데 이 가운데 100만 원은 차감관리비로 처리하기로 했대요. 역시 총액에서 100만 원 수선 유지비를 소멸시켜요. 100만 원을. 그래서 300만 원만 이제 관리비로 부과되고요. 역시 이 관리 비용을
관리 외 수익이 많으니까 관리 외 비용인 차감 관리비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차감 관리비는 관리 외 수익에서 뺄 거예요. 됐죠? 자, 4번 갑니다. 당월에 승강기 유지 보수비 330만 원을 월말 계상했대요. 역시 월말 계상이란 얘기는 비용이 발생했지만 지급기일은 다음 달이라 그저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말에 시험에 우리가 항상 100% 할 거라 그랬어요. 이때 당월 기호 수익을 감안해서 차감관리비 2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대요. 역시 승강기 유지비를 자, 요거 계정 과목 이 보수자 지울게요. 계정 과목 이름이 승강기 유지비니까 보수자 지우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비를 우리는 쓰고 있으니까 표준으로. 자, 그래서 총액 승강기 유지비 330만 원 총액을 다 기재를 하세요. 차변에 비용 발생했습니다. 근데 다음 달 지급이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 부채로 뒀어요. 네, 관리외 수익이 많아서 이 중에 200만 원 관리비를 차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승강기 유지비 200만 원 관리비용 소멸시키시고요. 차감 관리비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관리외 비용으로. 결국은 130만 원만 관리비가 부과가 되겠네요. 그러다 다음 달에 이제 요거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미지급 비용 330만 원 부채 없어지고요.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줬습니다. 자, 예치이자 전입액 항상 계속 나오고 있죠. 예치이자 전입액 주로 예치금에 쓰는 거죠. 어떠한 형식의 예치금의 차변 항상 이 예치금들은 대부분 다 비유동 자산일 거예요. 차변에 그죠? 자산 항목 쪽에 비유동 자산 쪽에 예치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대변에 이거에 그죠? 충당금이 있을 거고요. 충당금이나 또는 적립금. 그죠? 충당금은 당연히 부채 항목이고요. 그 다음 적립금은 순자산 자본 항목입니다. 이거를 항상 일치시켜야 되죠. 이거 두 개는 항상. 그래서 장부에서 항상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정리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충당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요. 늘어나는 거.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를 미리 하고요. 비용 처리를 미리 한 다음에 대변에 그죠? 대변에 충당금으로 보충하는 경우. 그죠? 이게 일반적이죠. 항상 이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아직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처리해서 관리비 부과한 다음에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실제 지급할 비용이 사유가 발생되면 이 충당금을 계속 쓰는 겁니다. 적립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서 이게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충당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회계 처리였고, 충당금은 이렇게 적립되거나, 그 다음 이 적립금은 이 충당금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익 처분에 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익 처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차변에 자본이 이렇게 처분되면서 대변에 각종 적립금이 적립될 수 있을 거예요. 적립금이 그저 이익 처분에 의해서 여기 이제 자본 쪽이죠. 적립금. 물론 이익 처분할 수 있는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죠? 입주자 기여 수익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이제 재원들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그때 이 고유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충당금도 앞에 고유 목적이고 이 적립금도 앞에 이름이 고유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쓰려고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적립해놓은 건 이걸 계속 갖다 쓰면서 해당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충당금을 쓰거나 적립금을 쓰거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충당이 되면 얘들이 늘어났잖아요. 얘들이 늘어나면
얘를 당연히 늘리셔야죠. 장부를 항상 맞추셔야 됩니다. 예치금. 그래서 얘를 하려면 얘들은 어떻게 맞춰요? 당연히 관리비 운용예금 계좌인 한국은행이나 선진은행에서 그죠? 예치할 거예요. 옮길 겁니다. 여기 늘어난 거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맞추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예치이자 전입액은 이제 언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늘어난 경우죠. 얘가 어떤 경우에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래서 공동기여 수익인 이자 수익을 쓸 수도 있고요. 이자가 들어온 경우죠. 이자 수령한 경우. 그죠? 이자가 예치금 계좌에 들어온 경우에. 그러면 예치금 계좌가 늘어났으니까 항상 이 예치금과 충당금, 적립금은 장부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온 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충당금으로 옮길 때 여기 쓰는 게 예치이자 전입액이었습니다. 예치이자 전입액. 그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발생한 만큼 예치이자 전입액 차변의 관리외 비용으로 떨구고 여기에 늘어난 만큼 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변이 늘어나면 은행에서 돈 빼서 옮겨야 되고 차변이 늘어나면 그죠? 돈은 여기 들어왔으니까 얘 장부를 늘리기 위해서 이 명목 계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예치금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때 이 이자 상당액을 당의 충당금이나 적립금으로 전입, 옮길 때 쓰는 계정입니다. 이 전제 조건은 그저 이 예치금하고 충당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선진은행 이런 거는 충당금 이게 관리비 계좌잖아요. 얘는 그냥 이자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냥. 됐죠? 그래서 은행 통장이 충당금이나 적립금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장부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충당금과 예치된 예치금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죠? 예치금, 은행에 돈이 늘어났는데, 그죠? 은행에는 예치금 계좌에 이자가 들어와서 돈이 늘어났는데, 충당금은 장부가 옛날 장부니까 금액이 적을 거라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필요해요. 회계 처리는 계속 이제 했습니다. 보죠? 퇴직급여 충당금 예치금의 수입이자 13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편애들 하셨죠? 예치금 이자 들어왔으니까 13만 원 자산 증가시키세요. 그럼 이 예치금이 있다는 얘기는 그저 상대방이 적립금이나 충당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늘리세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그럼 맞췄잖아요. 그 다음 이제 수익 발생 쓰세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 이자 수익은 어차피 옮겨야 되니까 관리의 비용이 예치이자 전입액으로 떨궈내시고 관리의 비용 항상 명목 계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익 쓰고 관리의 비용 떨궈내시고 순서는 뭐 어느 걸 먼저 처리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두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이자 50만 원이 발생했대요. 역시 예치금 은행 계좌 증가했으면 상대되는 장기수선 충당금 대변에 부채 바로 늘리세요. 두 개. 장부를 마쳤고요. 대변에 예치이자 수익 발생했으면 그거 옮겨야 되니까 차변에 예치이자 전입액 바로 쓰세요. 물론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이자는 입주자 기여 수익인 예치이자 수익을 쓰셔야 됩니다. 항상 두 가지죠. 우리 이제 관리의 수익에서 이거 또 나올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벌써 제가 쓴 지도 한 대여섯 번은 되는 것 같아요. 하자보수 충당금 예치금. 이 두 가지는 소유자 거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 소유자가 내는 거고 하자보수 충당금도 소유자 귀속이죠. 이 두 개는 항상 입주자 기여 수익, 예치이자 수익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고 나머지 은행 계좌에서 이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공동기여 수익인 이자 수익을 쓰는 겁니다.
뒤에 이제 관리의 수익이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여행이 또 할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관리운용예금 계좌인 한국은행에 이자 30만 원이 들어왔대요. 한국은행 증가시켰어요. 이자 수익, 관리의 수익 발생이 처리했습니다. 얘는 충당금이나 별도로 예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입한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전입한 거는 뭐가? 예치금과 충당금이나 적립금을, 그죠? 별도로 예치된 계좌인 경우에만 그래요. 자, 4번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의 수입이자 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치금에 이자가 들어와서 자산 증가한 만큼 예비비 적립금을 늘리시고요. 자본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만큼 관리의 비용 옮기셔야 됩니다. 예치이자 전입액으로. 자, 5번 볼게요. 5번은 충당금 이름이 기타 유동부채네요. 이 기타 유동부채 충당금이라 그랬어요. 수선 충당금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충당금까지 다 쓰기 뭐 하니까 그냥 이거 쓴다 그랬습니다. 충당금이에요. 근데 얘 별도로 기타 예치금에 예치하고 있대요. 똑같은 겁니다. 8만 원 이자가 발생됐으면 다음 장에 가보시면 역시 기타 예치금 증가한 만큼 충당금인 기타 유동부채 늘리셔야 되고, 대변에 공동기여 수익, 이자 수익이 발생한 만큼 차변의 관리외 비용으로 떨궈내서 옮기셔야 됩니다. 다음 갈게요. 수중자산 감가상각비입니다. 무상으로 기증받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얘기하는 거죠. 수중자산, 공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일반관리비의 감가상각비하고 구분하셔야죠. 일반관리비의 감가상각비는 관리비 부과 대상이고, 역시 관리비의 비용으로 관리비 부과 때 제외할 겁니다. 수중자산 감가상각비는. 이 공짜로 받은 거라, 그죠? 공짜로 주고 가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놨다가 굳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겠죠. 관리비로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자, 집기 비품에 대한 당월분 감가상각비 20만 원이 계상했대요. 차변의 비용 처리하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적립할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20만 원 중에 수중자산에 대한 게 5만 원이래요. 그럼 얘 수중자산 감가상각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차변에 15만 원이고 수중자산 감가상각비 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비용 처리했다는 거는 얘는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고, 수중자산 감가상각비를 처리, 관리외 비용이니까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만 관리비용으로 찍게 돼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처리하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감 계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2번 회계처리 똑같습니다. 공구와 기구에 대해서 당월 감가상각 3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가운데 수중자산에 대한 게 5만 원이래요. 그럼 25만 원이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감가상각비 25만 원이고요. 나머지 5만 원은 수중자산 감가상각비입니다.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감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면 주로 이제 3번 형식으로 감가상각이 역시 월 말에 결산 때 하는 거니까, 월 말에 기전실 및 관리실 집기와 기구 당월분 감가상각을 계상했대요. 이 가운데 수중자산에 대해서 관리 외 비용으로 다승연히 수중자산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나오는 유형입니다. 딱 항상 취득 원가를요, 내용 연수 2년이니까 24개월로 나누셔야 됩니다. 항상 관리소는 월말 결산이기 때문에 매월 감가상각합니다. 그럼 한 달에 10만 원씩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기셔서 처리하셔야 돼요. 3년이니까 36개월이죠.
그래서 취득원가 360만 원을 36개월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씩 비용 처리하고 관리비가 부과가 될 거예요. 그다음 차량 운반고 72만 원 있는데 얘가 수중자산이래요. 뒤에 얘는 수중자산 감가상각비 처리하셔야겠죠. 역시 3년이니까 36개월로 나누시면 한 달에 2만 원씩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부과 대상인 얘 두 개는 2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했고요. 그 다음 요 2만 원은 수중자산이니까 관리비 비용인 수중자산 감가상각비 처리했고 두 개 합친 22만 원 감가상각도계획 차감 계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잡손실로 가겠습니다. 잡손실. 항상 이 잡자를 붙이는 이유는요. 잡시들 다 이거예요. 금액이 쪼잔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여기 발생 빈도가 높지 않거나 이 의미보다 회계에서 잡자를 붙인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요성의 원칙 중에 금액이 적어서 회계에 큰 영향이 없어 중요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액상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비 부과 때 제외시킬 항목이고요. 제외시켜야 되는 성격의 손실 비용 계산하기 얘기합니다. 물론 이 잡손실로 떨궈버릴 때는 이 자산을 상각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냥 입주자 대표의 모르면 그냥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근데 요거 구분 잘 하셔야죠. 잡지출하고 잡손실 둘 다 잡시지만 이 잡지출은 돈이 실제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금이나 현금에 돈이 지출을 수반되는 것. 잡지출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본계정. 이 본계정은 지금 잡손실이죠. 여기다 써보면 잡손실은 실제로 돈이 나간 건 아니고 명목상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어느 날 갔더니 창고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든가 금고에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든가 이렇게 그죠? 현금이 지출을 수반하는 게 아닌 것들은 잡손실을 떨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재고조사 결과 부족한 수선용품. 이 재고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 수선용품을 전에 뭘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저장품으로 잡아놨다는 얘기죠. 수선용 소모품. 그쵸? 재고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재고조사 했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모량 측정으로 나중에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소모량 측정을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이게 이 수선용품을 바로 관리비 부과할 거였으면 그냥 바로 수선유지비 비용 처리했을 거라고. 근데 재고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자산으로 잡아놨다는 얘기고 이걸 원 단위로 안 분산각할 거였으면 선급 비용 잡아놨을 거죠. 그러니까 재고조사 했다는 얘기는 저장품으로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5,000원 그죠? 재고조사 했더니 부족해요. 없어졌죠. 5,000원어치 없어졌어요. 잡손실로 의결했대요. 그래서 저장품 없애시고요. 잡손실 떨궈냅니다. 물론 이 잡손실 처리하려면 바로 하실 수 없어요. 이거 의결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 자산을 상각 없애는 행위, 처분하는 행위는 관리소에서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죠? 항상 관리소의 주된 목적은 그죠? 공동주택을 유지, 관리, 보수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처분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쪼잔한 금액이라도 원칙적으로 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잡손실로 떨궜어요. 저장품 없애시고. 자, 밑에 거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회계에서는 뭐 재고자산이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뭐 이렇게 처리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요거 실제 금고 봤더니 금고의 보관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10,000원이 부족하대요. 장부에 있어야 될 돈이
금고를 열어보니까 10,000원이 없어졌죠? 그러면 역시 잡손실로 떨궈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10,000원 없애시고요. 잡손실로 떨궈 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3번은 요거 회계 처리된 거를 좀 고칠게요. 논리적으로 좀 고치겠습니다. 우리 요 3번에서 전월분 건강보험료, 전월분, 이게 전월분이니까, 그죠? 비용 처리는 전달에 벌써 끝난 겁니다. 그죠? 이 전월분 건강보험료 30만원을 한국은행에서 인출 납부했대요. 그러면 이 전월분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부담한 게 반이고 사업주가 부담한 게 반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우리 여기 회계 처리는 사업주 부담한 거는 빼고 여기에 그저 직원이 부담한 것만 가정해서 회계 처리 해놨어요. 그래서 금액을 고치겠습니다. 엄밀하게. 이 문구대로라면 금액을 고치셔야 돼요. 계정 과목. 아니면 여기 직원분에 해당하는 것만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가 있으면 여기에 맞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 그 다음 회계 처리를 직원분 것만 회계 처리하는 일이 없잖아요. 사업주 것도 같이 내는데. 그러니까 고칠게요, 제가. 그러니까 요거 논리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건강보험 고지서 고지된 금액이 이제 3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써드리겠습니다. 전달에 회계 처리할 때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 부담분 관리소에서 부담한 거죠. 회계 처리 다 써볼까요? 복리후생비 처리했을 거고요. 복리후생비 15만 그냥 회계 처리 다 써드릴게요. 처리하고 그 다음 대변에는 당연히 다음 달 10일 지급이니까 미지급 비용 15만원 이렇게 뒀을 거예요. 되셨죠? 네. 이제 원칙상으로 애드리는 거 써드립니다. 그 다음 직원 부담분은 나머지 15만원이죠. 직원 부담분. 이 직원 부담분은 15만원인데 얘는 회계 처리가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차변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얼마인지 그죠? 지급하면서 돈을 얼마 주면서 이거 원천징수하는 예수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금. 이렇게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만 쓰겠습니다. 이게 15만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원천징수 예수금으로 띄었고 나머지는 이제 지급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줬을 거예요. 나머지는 좀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항상 전월분 거 다음 달 10일 납부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분은 미지급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납부하면 이게 없어져요. 비용 처리는 벌써 끝난 겁니다. 전달에. 그러니까 전월분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여기다 비용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거나 직원이 부담한 건 예수금이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 읽어보면서 여기서 해석을 더 해볼게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인출해서 납부했는데, 납부하면서, 자, 볼게요. 전 회기에서 발생돼서 계속 이월된 원인 불명의 부족액 15,000원이 건강보험료 예수금 있대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여기가 15만원이어야 되는데 계속 그죠? 얼마씩? 15,000원이 장부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금이. 그러니까 여기서 15,000원이 부족하니까 빼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15,000원이 장부에 부족하대요. 15,000원이 부족해서 지금 장부에는 얼마만 돼 있어요? 13만 5천원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교재는 여기 있죠? 이거 해석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드리는 거라고. 제가 이거 안 해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죠? 한참 해석해야 된다고. 되셨죠?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그죠? 사람 헷갈리게 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험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서 이렇게 내질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에요. 그죠? 요거. 그래서 15,000원이 계속 부족해갖고 계속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50,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15,000원, 135,000원밖에 없대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어떻게 결단을 내렸어요? 소액 현금에서 합산해서 납부했대요. 합산해서. 그래서 해당 부족액은 의견에 따라 관리 외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볼게요. 여기 현금 15,000원이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현금 15,000원 줬어요. 근데 관리 외 비용 처리하니까 뭘로 처리했어요? 잡지출 처리한 겁니다. 항상 돈이 나가면 잡지출이고 돈이 나가지 않은 거면 실제로 그럼 잡손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잡손실이 아닌 잡지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고칠게요. 그래서 결국 고쳐야 될 거, 자, 이 15,000원은 현금에서 줬으니까 결국 한국은행에서 돈 나온 건 285,000원이라고요. 30만원어치 납부했는데 현금에서 합산해서 납부했다니까 현금 15,000원 냈고 한국은행에 285,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 이거 고쳐놓을게요. 이제 예수금은 직원께 285,000원 하지 마시고 135,000원이고요. 그 다음 거기 계정 과목을 쓰세요. 요거 사업주가 부담한 미지급 비용이 15만원이 있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 금액을 15만원을 쓰세요. 그다음 135,000원은 여기 앞에다 이렇게 쓸게요. 135,000원을 쓰시고 여기다가 15만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문제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다시는 보실 일은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공부할 때 이거 볼 시간 없으실 거예요. 교재를 볼 시간이 참 우리 시험 때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죠? 시험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도 그죠? 네, 항상 문제만 계속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전월 마감된 관리비에 대한 관리비 고지서가 도달해서 이를 세대 배부했대요. 마감 시 미부가관리비 3,000만원이었대요. 이거 부가 예정액이었죠?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겁니다. 3,000만원. 근데 이거 고지된 관리비 총액, 이거 미수관리비죠? 확정 고지액입니다. 미수관리비. 그래서 관리비를 집계해 봤더니 3,000만원이 관리비 부과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부가 작업을 통했더니 3,000원이 부가가 더 이루어졌어요. 절상차익. 그래서 잡수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부가관리비 부과했으니까 이제 대변으로 없앴죠? 그 다음 이게 확정된 미수관리비 이제 받을 돈입니다. 자산이에요. 3,000만 3,000원 딱 고지서로 배부됐습니다. 늘어난 3,000원 잡수익이죠. 그래서 우리 부가차익, 부가차손, 절상차익, 절산차손 다 그죠? 예, 부가차익, 부가차손, 절상차익 여기 절상차익이면 예, 절상차손이라고 써야 될 것 같네요. 부가차익, 부가차손 썼으면 절상차익, 절산차손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괜히 얘기하나 이거? 아니 차익, 차손, 차익, 차손 써야 된다고요. 차익을 3번 썼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고쳐놓으시라고요. 예, 그냥 이익이면 잡수익 쓰시고요. 이익이면 잡수익 쓰시고 손실이면 잡손실 쓰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잡수익 쓰시면 돼요. 부과하면서 늘어났다. 부가차익이라고 부르죠. 부가 작업을 통했더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근데 만원 차이가 안 나요. 부가차손 잡손실 처리하시면 돼요.
이 절상 차소는 뭐예요? 반올림, 올림 이렇게 해갖고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말은 모르셔도 되고 잡수익,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고. 자, 5번 보겠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도달해서 이를 세대에 배부했대요. 절상차손 잡손실이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부가 예정액에 비해서 적게 부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절상차손이면. 요거 교재 고치셔야겠네요. 밑에 해계처리. 그래서 확정 고지된 금액이 이거 얼마예요? 2천만 원이 확정 고지됐죠? 확정 고지서로 나간 거. 이게 미수관리비예요. 확정된 거. 그래서 요 금액 고쳐놓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교재 잘못돼 있어요. 확정 고지된 게 2천만 원입니다. 이거 안 고쳐놓으시면 나중에 2천만 원이에요. 확정 고지된 거. 확정 고지됐잖아요. 2천만 원. 교재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원래 부가 예정인 금액은 얼마였던 거예요? 1999만 8천 원이었다는 거죠. 아니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말하는데 적으니까 2천만 2천 원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쳐놓을게요. 교재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부가 예정인 게 2천만 2천 원이었는데 부가 작업을 했더니 줄어들었어요. 2천 원. 절상차손 잡손실로 떨궈냅니다. 그리고 입주자 등에게 실제로 부과된 확정된 고지액 미수관리비는 2천만 원입니다. 잡지출 보겠습니다. 관리의 비용. 역시 잡시예요. 그 발생 빈도가 높지 않거나 주로 이 잡지출은 타 계정으로 처리가 곤란한 지출에 대해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예요.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기가 좀 적절한 게 없어요. 근데 얘가 어떤 경우 관리비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잡지출. 물론 금액이 쪼잔한 경우 쓰는 겁니다. 잡자는. 근데 이게 관리소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뭔가 차변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얘는 관리비 부과 대상이 아니야. 돈이 나갔는데. 잡손실은 돈이 안 나가는 경우잖아요. 실제 지출이. 그러니까 잡지출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럼 관리비 부과가 되지 않죠. 물론 사안에 따라 대표자 의결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분계를 보시면요. 자, 분계. 요건 차감관리비가 나오네요. 자, 1번 분계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1번에 요 차감관리비가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기 전에요. 이 차감관리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지 않고 그냥 잡지출을 썼어요. 옛날에는 이런 개정 과목을 쓰지 않았다고. 근데 법이 생기고 이게 되면서 이 개념이 생겨난 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실무에서 잡지출로 처리했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제로. 자, 이 차감관리비 다시 볼게요. 공용 화장실 개보수 비용은 당연히 수선 유지비겠죠. 250만원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수선 유지비 비용 처리했고요. 한국은행에서 대변에 돈 줬습니다. 단, 이 가운데 200만원 관리비 부과 시 제외하기로 의결하고 차감관리비로 처리하기로 했대요. 됐죠? 그래서 250만원 항상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250만원 발생하면 다 적으시고 그 중에 200만원은 관리비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수선유지비 소멸시킵니다. 역시 차감관리비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관리비용을 없애고 관리의 비용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 뒤에 거는 뭐 읽어보실 필요 없죠. 즉 나머지 50만원은 수선유지비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50만원만 관리비가 부과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회계대사. 회계는 이걸로 처리 끝나니까. 자,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어가겠습니다.